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무를 진단할 때 쓰는 정밀 기계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파 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장비죠. 우리가 흔히 피쿠스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장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나온 논문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파 단층 촬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파의 전달 속도에 따라서 나무의 부후, 건전, 그러한 부위를 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장비인데요. 아보톰이라는 그러한 장비와 피쿠스라는 그러한 장비 두 종류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써보면은 아보톰이라는 그러한 장비보다는 피쿠스라는 그러한 장비가 훨씬 더 신뢰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피쿠스라는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 피쿠스를 이용해서 음파 측정 촬영을 했을 때 과연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것을 문화재청 관련 기관에서 연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21년도에 나왔는데요. 노거수 비파괴 수목 단층 촬영 적용 및 신뢰성 분석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문화재청 관련 사이트에 보시면은요,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책자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연구가 이루어진 거는 피쿠스라는 음파 단층 촬영을 하는 그러한 장비가 있는데, 음파 촬영 단층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맞을까 하는 궁금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외국에서는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다루는 그러한 나무들을 준한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사가 된 그러한 나무는요, 약 수령 100년 이상 된 노거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들 중심이겠고요. 그 다음에 약 129주 정도, 전국에 있는 129주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충청권에 있는 나무하고 수도권에 있는 그러한 나무가 주로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수종은 느티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이렇게 6개의 수종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방법은 일단은 이 피쿠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일부 가능한 나무들은 직접 잘라서 그 부 면적을, 단면을 대칭적으로 전부 다 맞춰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항 기록들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뚫어서 실제 그 깊이별로 나타나고 있는 부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장비 하나만 가지고서 쓴 것이 아니고요. 저항 기록 드릴이라는 그러한 장비를 부수적으로 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직접 잘라서 그 면적을 확인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정도 여러 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회기 분석 결과 6개의 수종 모두 음파 단층 영상과 드릴 저항 그래프 결과가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약 60% 정도의 설명력으로 음파 단층 영상에서 결함부가 증가할수록 드릴 저항 그래프 결과의 결함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두 가지의 장비를 이용했을 때 60% 이상의 정확도 정도는 나오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수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벚나무에서는 약 75% 정도의 정확도, 신뢰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전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이러한 나무들에서는 약 60% 조금 넘는 그러한 수준에서 정확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참나무는 24%라는 아주 낮은 그러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육안 조사하거나 그러니까는 음파 단층 촬영을 한 그러한 것과 자른 다음에 육안 평가한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저항 기록들을 가지고 한 것들이 세 가지의 어떤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음파 단층 촬영 장비가 조금 내부 결함을 과대하게 추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주 초기 부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약간 부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도 가운데 것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실제 결함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 결함이 과대하게 추정되는 그러한 경우는 주로 그 내부에 틈, 균열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을 때 많이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목재 내부에 링 모양의 균열이나 기타 균열이 존재할 때 직선으로 나가야 될 이 음파가 선형해서 우회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 부후된 면적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똑같다면은 이렇게 내부에 결함이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과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정상적인 그러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아주 일부 초기에 부후가 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요, 수목 단층 영상이 실제 결함의 위치와 크기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비파괴 방식으로 실제 결함을 추정하고 식별하는데 효용성이 있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낸 부분이 약 60%, 70% 가지고 될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노령목인 경우와 조금 덜 노령인 그러한 나무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그 내부의 균열을 이야기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이 줄기가 가지고 있는 굴곡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해보았을 때, 그러니까는 원형으로 둥글게 잘 나오는 그러한 수종은 나무는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 반면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굴곡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많은 그러한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측정하는 사람의 전문성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어느 위치에 센서를 놓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음파 단층 촬영이라는 그러한 장비를 이용했을 때 노거수인 경우 약 100년 이상 된 그러한 노거수에서도 약 60%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보다 수정이 덜 된 나무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러한 신뢰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측정 후에 잘라보았을 때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비율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로수에서는 다른 장비를 쓰지 않고 이 음파 단층 촬영 장비, 그러니까 피쿠스 같은 것만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내부의 부후 정도는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고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우리나라에 꽤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사실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요, 직접 이것을 다루는 그러한 교육 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센서를 설치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가능한데 실제로 이러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에서의 설치 방법보다는 내부에서의 프로그래밍상의 문제가 더 많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장비를 사면은 굉장히 적은 개수의 프로그래밍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횟수의 제한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막 쓰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노트북이라든지 우리가 외부에서 쓸 때 꼭 필요한 노트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쓰는 컴퓨터에도 이 프로그래밍이 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2개, 3개 넣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을 다시 초과돼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추가 요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꼭 써야 될 사람만 쓰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과정은 조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그 비파괴 방식, 아주 약한 비파괴 방식을 쓰는 음파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이라든지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논문들을 토대로 할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부호를 측정하는데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정이나 아니면은 줄기의 굴곡 정도, 그 다음에 내부의 균열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내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파 단층 촬영 장비를 가지고서 신뢰도가 한 60% 이상에서 70%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